오늘 한 조간신문에는요, 정박, 바이든 인수위원이자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석좌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박, 한국 이름 박정현, 미 CIA 북한 정보분석관 출신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의 정보분과에 참여를 한 인물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 문재인 대통령 대북 화해를 최우선 삼으며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짝사랑이다. 북한과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비대위원. 네. 사실은 북한 전문가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인수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신랄하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짝사랑이다, 자국민의 인권 억압한다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내용 전체에 대해서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와 인권에 관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싶고, 과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 관계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대북 정책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분명하게 시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끌고 다니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껏 기대를 했지만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후로 아무것도 귀결된 것이 없고 북한은 핵무력을 더 완성하고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돈 가지고 장난치면서 전통적인 우방과 한미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는 이런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이 북한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난 기간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바이든 시대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지 같이 진지하게 숙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또 인수위원회에 속하는 전문가의 비판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미국 내에 보면 저렇게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전 편향된 시각이다. 그러면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워싱턴에 가보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그렇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로비스트리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박이라고 하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런 생각을 갖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협력해야 하는 포괄적인 동맹이고 가장 수준 높은 동맹입니다. 그런 동맹이 함께 유지해온 정책들이고 방향입니다. 한 개인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동맹의 관계와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맞는 게 있네요. 한반도에 그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 그 긴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도 하는 것이고 평화 정책도 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러한 편향된 하나의 말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무슨 좌주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자세 이제 안 가져도 됩니다. 대한민국 G7에 들어가고요.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 능력 있고 충분하게 경제력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편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이자 김정일 일가의 금고지기의 사위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김정일 일가의 금고지기 전일춘 39호시 실장의 사위다. 최측근이고 가족관계다.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국방부에 오래 출입하면서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의 망명을 택하는
상당수의 계기가 바로 자녀의 미래, 자녀에 대한 사랑, 나와는 내 아들, 딸들이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부모의 마음이 북한 고위급, 특히 39호실 금고지기 실장 사위의 마음까지 변하게 한다는 거죠. 이재명 기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제 종식됐다. 사실상 그 실효성은 종식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지기 실장 가족까지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국핵을 결심했고 또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왔다 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사실 태영호 의원도 그 주 영국 전 이제 공사도 역시 자녀 교육 문제를 가장 이제 한국 망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로 꼽았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충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 쿠웨이트 북한 대사관이라 함이 결국 중동에서 무기 거래라든지 아니면 해외 인력 송출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했던 곳이고 태영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대북 제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다음 세 번째로 외화 거리를 많이 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대사관에 있던 대사 대리가 망명을 했고 또 더욱이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노동당 39호실 결국 김정은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그 담당자의 사위였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북한 입장은 충격을 받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했던 게 2019년 9월이죠. 근데 바로 두 달 전에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망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잇따른 외교관들의 망명이 과연 의미하는 시그널이 뭐냐, 신호가 뭐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19년 아까 전에 이제 김병민 비디오 많으시지만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오히려 외화보다 힘들어졌고 대북 제재도 강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내부의 어떤 균열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망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네.